구독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의 입장을 철회하고 좀 입장과 저의 이제 생각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 원전 관련해서 이제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과거부터 해서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산업은 10년간 오를 만한 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그 이전에 한번 원전주를 한 번 정도 살짝 매도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압박이 온다라고 하면 중간 정도 이제 일정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입장이 많이 갈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부터 쭉 이야기를 해왔던 그 스탠스를 알고 계시는 오랫동안 이제 영상 시청해 오신 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맥락인지 이해를 하실 텐데, 뭐 특정 영상만 보신 분들은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원전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원전을 말씀드릴 때도 제가 2019년, 2020년부터 조선주 사이클은 한 10년은 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한 2024년 그리고 올해 2025년 들어서면서 원전 사이클이 조선주 다음 10년 사이클을 이끌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조선 관련된 산업의 패권을 뺏어온 것도 있고, IMO 국제회사기구의 이제 탄소 배출량 이제 그 규제, 이제 환경 규제 관련해서도 맞춰가지고 봤을 때 한국이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서 나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2019년 말 2020년 정도부터 한국의 이제 조선 산업이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조선 산업의 특징이 상당히 이제 그 산업 사이클이 긴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상승 사이클을 타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올라가고, 하락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하락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에 대해서 학을 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만한 게 한번 하락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뭐 한 5년 10년 기본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또 상승 사이클을 타게 되면 그만큼이나 또 오랫동안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원전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한번 탈원전도 있었고요. 지금의 이제 탈원전을 다시 복귀하는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탈원전 1호 이탈리아 국가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이제 철회하면서 다시 원전을 되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기존보다도 한번 탈원전을 했다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제 AI발 산업이 커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 부족도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원전발 모멘텀이 과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ESS를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수급이 분산된다든지, 혹은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이제 그 발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탈원전을 한다, 이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탈원전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에너지 믹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원전을 이제 타격을 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살짝 좀 부정적인 언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겠다, 혹은 한 번 정도 좀 눌렀다가 갈 수는 있겠다, 이 정도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제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호재성 기사가 터지면서 오히려 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전주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또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일단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전력 구매 계약이 빅테크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메타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MS, 우리가 이제 내노라는 대다수의 이런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원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력 확보 위한 원전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컨스톨레이션이랑 1.1기가와트 이제 원전 전략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2027년 6월부터 내후년이죠. 그때부터 약 20년간 전력 공급 계약입니다. 정말 사이클 자체가 원전 사이클이 얼마나 긴지 이것만 봐도 유추가 되죠. 미국 내 이제 원전 개발에 이제 자금 지원이 되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SMR 기반으로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랑도 전기 구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SMR 개발에다 5억 달러 투자 결정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동 중단한 스리마일선 원전 재가동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28년부터 데이터 센터에 20년간 전력 공급을 진행합니다. 제가 이제 조선만큼이나 사이클이 긴 산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20년간 전력 공급, 20년간 계약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AI발 모멘텀으로 인한 수요가 얼마나 이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이제 원전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내다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예요.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간에 한 번 정도 익절을 하면서 추가 급등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기세라면은 사실 그냥 이대로 밀어붙이면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상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진행을 하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원전주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AI 시대의 전력 대안은 이제 SMR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상승 랠리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이제 원전 활성화가 이제 시동이 걸리면서 우라늄주가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라늄이 원전 산업이 이제 커지면서 동반 이제 그 확장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원전 르네상스를 공언하면서 2050년까지 발전 용량 4배로 확대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용 전웅축 우라늄 요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라늄 생산 기업으로 평가받는 센트로스 에너지가 보시다시피 이제 한 달 동안 주가가 80%가 뛰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전주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라늄 관련된 종목들로 또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 미국 전력 수요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도 있지만 사실 GNC 에너지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여전히 이제 상승하고 있고 사실 PER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고평가가 아닙니다. 마진율도 지금 거의 20% 가까이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기준으로 PER이 8배밖에 안 돼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떨어질 거 감안해도 지금 자리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7년, 28년까지 계속 성장할 걸로 기대되니까. 사실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러한 것들이 성장하게 되면 비상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비상전력 관련해서 정전이라든지 이러한 이벤트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수혜를 받을 만한 모멘텀으로서 GNC 에너지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또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거기에 따른 비상발전기 시장 자체는 사실 좀 축소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GNC 에너지가 이제 해외 전력 판매 사업에도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에도 가스발전소 인수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나올 걸로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장 모멘텀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랠리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자체도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실적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올라갈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움 같은 기업도 주가가 이제 최근에 뒤늦게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 종목인데 사실 한전이나 두산에너빌리티, BHI, GNC 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지만
태움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출발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G2파워나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태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원전 산업의 이 전방 산업이 커짐으로 인해서 후방 산업으로 같이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부 풍력 에너지 테마가 올라가고 있는데 SMR에 들어가는 부품 수주를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사실 데이터 센터 AI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중요시되고 있는데 거기에 특화된 원전이 결국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커다란 원전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SMR에 이제 특화된 부품 수주를 하고 있는 게 태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방 산업인 원전, 특히나 SMR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방 시장 이 SMR의 단조품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도 뭐 목표가를 60%가량 올린다든지 계속해서 이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 SMR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이런 단조품 공급 부족이 계속 원전 시장이 커가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이제 가격 인상 그리고 물량 부족 이러한 사태들이 태용의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라고 보여져요. 무엇보다도 올해 2월에 캐나다에다가 SMR용 단조 부품 공급 계약 체결에 나섰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3분기 정도부터는 매출이 인식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3분기부터의 이제 실적 관련된 모멘텀도 상당히 강력하게 불어올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이후에 이걸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SMR 부품 수주에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밸류 체인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다른 기업들과의 수주도 계속해서 연장해가지고 뻗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도 원전형 캐스크 사용 후에 이제 핵연료 이송 보관 용기 제품을 수출했는데 2020년 들어서 이제 미국 원전 SMR 부품 업체랑도 협력을 하고 있어서 미국 발수에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원전주들 뒤늦게 따라잡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좀 조절해서 태용 같은 기업이나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서 혹시나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선별적으로 먼저 이제 소액으로 접근했다가 조정을 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담는 전략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매매 전략이라고 하면 원전주는 당장이라도 소액은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혹시 조정이 나올 법해요. 한 번 정도 눌림이 나올 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게 항상 올라가지 않고 보통 하면 1차 슈팅이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준 다음에 뭐 한 2, 3개월 가거나 길면 6개월에서 1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또 2차 슈팅, 그 다음에 한 3차, 4차 슈팅까지 나오는데 저는 지금이 원전 1차 슈팅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차례 좀 익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1차 슈팅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게 내가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10년을 본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소액으로 진입하고 떨어지면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담는 전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액으로 담았는데 그대로 그냥 급등 날라와가지고 무시무시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뭐 빠르게 수익이 나니까 좋은 거고, 조정이 나오면 금액을 크게 베팅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통해서 원전 관련주를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략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전 원전은 아무리 그래도 GNC 에너지 태용도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도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런 분들은 로봇주가 저는 이제 다음으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AI 산업이 확장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게 결국 소프트웨어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피지컬 AI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AI를 구동시키는 그 목적 자체가 결국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쪽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멘텀도 상당 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의 AI 산업이 확장되게 되면 이제 로봇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피지컬 AI 분야로의 수급 이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나 하드웨어 관련된 HBM 그리고 뭐 원전 이러한 그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그 기반 시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하드웨어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전부터 많이 말씀드려 왔지만 로봇 산업이라는 것은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대 상황과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가 또 일찍 진행했고 미국도 연말부터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업종 중에서는 가장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제가 로봇이라고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취매 관점으로 미리 담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튀고 있는 원전도 좋지만 로봇을 함께 다 담아나가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도 업종을 담고 그 다음에 주도 업종이 될 만한 종목을 같이 담는 전략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도 않으면서 다음에 올라갈 거를 선취매하는 전략을 반반 정도로 이제 구사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로봇은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외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미 2025년 초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한 차례 슈팅이 나오고 많은 조정을 준 상황이에요.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 이거 쳐다도 못 보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제 원전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이라면 로봇을 지금같이 다른 투자자들이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 충분히 진입 기회로서 저는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로봇은 어떻게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전략적이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로봇은 한두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소 5개에서 10개로 쪼개가지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익이 아직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 혁신업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서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너무 많이 분산 투자를 하면 그 효과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소 5개, 많아도 10개를 넘지 않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5개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그 5개에서 10개를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겠느냐?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담아나가는 전략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이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적기도 하고 안정성이 뛰어나요. 그런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대기업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져 있거나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대기업이 인수한 기업들입니다. 사실 혁신업종이라는 것이 초반에는 돈을 갉아먹는 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이제 돈을 벌어들이기까지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로봇이라는 게 산업이 퇴보하진 않을 겁니다. 항상 성장할 거고 기술의 진보이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산업은 결코 퇴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한 가지 불문율을 말씀드렸죠.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다. 로봇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에요. 이건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맞닥뜨린 그러한 산업이에요. 마치 2차 전지 배터리가 2019년, 20년부터 폭발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로봇이 그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기업들을 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인수해서 자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짚어본다라고 하면 삼성에 이제 투자가 들어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SK에 투자가 들어간 유일로보틱스라든지 청라에 공장 엄청 짓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LG에 투자가 들어간 로보티즈라든지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진출에 성공해서 미국 FDA 임상 3상 통과해서 뇌수술 로봇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고영이라든지 그리고 뭐 하이젠 RNN 같은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큐렉소 같은 기업들 수술 로봇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이고 또 두산 로보틱스 이러한 종목들이 핵심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또 SP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발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T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평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공장을 자동으로 돌리는 쪽부터 수혜가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되는데 현대 엘리베이가 그런 이제 엘리베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공장 자동화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아무래도
남북 경협 모멘텀이 좀 이제 기대감으로 불어와서 그런지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제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현대무벡스가 있습니다. 현대무벡스는 대주주가 현대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래가지고 현대무벡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도 올라가게 될 텐데,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수혜주죠. 올해 내년까지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우상향할 걸로 기대되고, 거기에 이제 마진율도 증가할 걸로 기대되는데 한 13배 정도의 PER이면 충분히 지금 모멘텀이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무벡스 같은 기업도 꼭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강력한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시메스라든지 이런 신규 상장주들 있죠. 그리고 뭐 나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실 탄력도 측면에서는 주가 한번 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력할 건데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두산로보, 레인보우로보, 유일로보, 로보티즈, 하이젠 RNM, 뭐 고영, 큐렉소, 뭐 PNS 미케닉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기왕이면 로보티즈, 유일로보, 레인보우로보, 두산로보, 뭐 하이젠 RNM, 뭐 고영 이런 좀 우량주들을 먼저 확보해 놓고, SPG 이런 종목들을 먼저 확보해 놓고 한두 종목씩 껴넣는 전략으로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투자금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우량주들 위주, 그리고 대기업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현대무벡스 이런 기업들을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야 이제 원전이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지주사라든지 뭐 증권사 이러한 쪽이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 이제 지금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배당주들도 신경 쓰는데, 저는 이제 결국 코스피 3,000, 5,000 시대를 내다보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그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상징적인 그 수치 예탁금 6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코스피 3,000, 5,000 시대를 바라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장외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증권사들이 떼돈 벌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뭐 지주사를 사는 것도 좋은데 저는 증권사 보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키움증권도 이제 막 슈팅 시작해가지고 저는 5월 말부터 지금 6월 초까지 키움증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 간다고 봅니다. 더 늦기 전에 소액 정도로 이제 올라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니까 한번 증권주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대해 볼 만한 가장 대표적인 또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뭐 지주사, 금융주, 뭐 은행주들도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좀 증권주들을 위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 잘 챙기셔가지고 원전과 로봇을 통해서 현재 주도하고 있는 원전과,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도 눌림이 나오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공략 포인트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눌림을 주고 있는 로봇, 이 두 가지 섹터를 중심축으로 한다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혹시 눌림이 나오면 매수 강력한 기회로 삼고, 그 다음에 추후에 모멘텀이 작용할 로봇이 또 이제 상쇄하면서 올라가는 효과를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서로 순차적으로 우상향하는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좌를 조금씩 우상향시켜 나가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고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건강한 매매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엄선해서 분석한 리포트도 여기 무료로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로봇 리포트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로봇 리포트 여기 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다 무료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에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거니까 텔레그램 방 안 오시면은 손해입니다. 꼭 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고 로봇 리포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어요. 비밀번호도 없고 클릭하면 바로 입장됩니다. 오셔가지고 리포트랑 시황이나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니까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우리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꼭 대기하셔가지고 6월 7일, 6월 8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소통 라이브 방송 특강 있으니까 꼭 이 특강까지도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